그렇게 폭풍이 지나고 몇 달을 조용히 보내는가 싶었는데 둘째 신우가 말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설마 또 시영 아가씨가 사고 치신 건 아니죠? 아가씨 표정 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지네요. 언니,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오빠한테 얼굴 보고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언니도 같이 들으실래요? 늦은 시간 불안한 표정을 하고서 저희 집을 찾은 둘째 신우를 보며 이번에도 또 막내 신우가 사고를 쳤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빠, 아까 저녁 먹는데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시영이한테 필요한 만큼 돈 줄 테니까 카페를 하나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영이 걔가 우리 몰래 아빠랑 엄마한테 카페 차려달라고 몇 달을 조르고 있었대. 그래서 아버지는 시영이한테 카페를 차려주기로 하신 거야? 나 진짜 아버지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내가 분명히 걔한테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독립하게 만들라고 했는데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신데? 시영이가 몇 달을 쫄랐다고 하잖아. 몇 달 동안 엄마랑 아빠를 얼마나 괴롭혔겠어? 내가 봤을 때 시영이 걔 분명히 아빠한테 오만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카페 차려달라고 했을 거야. 마음 약한 엄마랑 아빠는 시영이 부탁을 거절 못하고 차려주기로 한 거고. 근데 오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되냐고. 오빠가 엄마랑 아버지 좀 말려봐. 남편과 둘째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 추측해보면 시부모님들이 막내 신우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해가 뜨자마자 시댁으로 향했는데 막내 신우는 남편이 왜 집에 들른지 눈치를 채고서는 남편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오빠, 또 집안 시끄럽게 만들 거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 아빠랑 엄마가 언제까지 오빠 눈치 봐야 되는데? 오빠가 장남이면 다야? 막내 신우는 남편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신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곧장 시부모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의 표정을 보니 시부모님들도 남편이 왜 찾아온 건지 대충 아는 눈치인 듯 했죠. 아버지가 시영이 카페 차리는데 필요한 돈 다 대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저랑 더 이상 시영이 안 도와주기로 약속하셨으면서 왜 그 약속 어기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돈으로 시영이 카페 차려주는 거 반대니까 절대 도와줄 생각하지 마세요. 오빠, 진짜 왜 그래? 오빠 내가 잘 되는 꼴 보는 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오빠도 아빠랑 엄마한테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서 왜 나는 못 받게 하는 건데? 몰라서 하는 말이냐?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 받아간 돈만 해도 얼마야? 지금까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유학까지 보내주고 네가 달라는 돈 다 준 것까지 합치면 10억은 우습게 넘는다고. 근데 네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또 카페를 차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자식이 여유 있는 부모한테 카페 좀 차려달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빠랑 은비는 직업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심정 모르겠지만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카페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자식이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과 막내 신우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는데 시부모님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라도 남편을 말려야겠다 싶어서 남편은 말렸는데 남편의 눈은 이미 반쯤 돌아간 상태였죠. 나 앞으로 아버지랑 엄마 안 보고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지금까지 저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아버지가 시영이 자꾸 감싸고 돌면 저 불효자 소리 듣더라도 두 분 안 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나머지 자식이 어떻게 되든 아버지랑 엄마 죽고 못 사는 시영이랑 셋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보,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도대체 왜 그래?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자식들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지 아가씨만 더 예뻐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제발 그만해 여보. 당신도 우리 아버지랑 엄마한테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되니까 나 몰래 우리 부모님들이랑 연락하고 지낼 생각하지 마. 은비, 너 당장 짐 싸서 오빠 집으로 가자. 너도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결국 남편은 둘째 신우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남편과 둘째 시모를 붙잡았지만
그 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깊은 사정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랑 둘째 신우가 너무하다 싶었던 저는 저라도 시부모님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시댁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제 지원씨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어제 보니까 지원씨가 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 달래볼게요. 그리고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말아주세요. 시영 아가씨도 오빠가 저러는 거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왜 언니가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해도 오빠가 직접 와서 해야죠. 어제 오빠랑 은비 그렇게 나가고 엄마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요? 언니가 당장 오빠랑 은비 데리고 와서 엄마랑 아빠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제가 남편 대신 사과할 마음으로 온 건 맞지만 막내 신우랑 대화를 하면 저도 남편처럼 화를 내고 시댁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막내 신우의 말은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환씨 마음 여린 거 어머님도 잘 아시죠? 화 풀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먼저 찾아와서 용서 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버님도 지환씨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지환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은비도 집을 나가버려서 속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아가 네가 우리 마음을 알고 찾아와서 달래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는구나. 지환이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지환이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지환이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려보마. 세아가 네가 옆에서 우리 가족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시부모님들과 막내 신우와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들과 연락을 끊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뛰쳐나온 지 반년 만에 막내 신우가 카페를 개업하게 됐습니다. 여보, 내일 시영 아가씨 카페 오픈한다고 연락 와서 화환 하나 보내주고 친구들 데리고 다녀올 생각이야. 그래도 괜찮지? 당신 맘대로 해. 나 대신 우리 집 신경 쓰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하고 대신 나도 당신 집에 잘할 테니까 당신이 나 조금만 이해해줘.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뭐.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화해하라고 재촉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 마음 풀리면 그때 찾아뵙는 걸로 해. 내일 아가씨한테는 내가 잘 말해 놓을게. 막내 신우가 개업하는 카페에 들리는 것을 그래도 남편에게는 미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을 한 뒤 친구들을 데리고 신우의 카페로 찾았습니다. 막내 신우와 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카페 개업을 축하해주면서 매출도 올려주려고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가씨, 저 왔어요. 카페 개업 정말 축하드려요. 개업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업하고 나니까 뿌듯하고 그렇죠? 카페 보니까 아가씨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고마워요, 언니. 근데 뒤에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설마 언니 일행이에요? 아, 오늘 아가씨 개업한다고 해서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매출도 올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 이 주변에서 살아서 같이 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카운터 안에 있던 신우는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하니 정색을 하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손을 휘저으며 카페에서 나가라고 말했죠. 언니, 여기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무슨 동네 미용실인 줄 알고 아줌마들을 우르르 데리고 온 거예요? 아가씨, 저도 제 친구들도 다 30대예요. 그리고 아가씨 카페에 무슨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언니 말했죠. 여기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라고요. 언니나 언니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카페 분위기 다 죽고 젊은 애들이 안 온다고요. 아무리 젊게 살고 싶어도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줘야죠. 추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런 카페에 오냐고요. 이런 카페가 뭔데요? 제 눈에는 옆집에 있는 카페나 여기나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가 무슨 클럽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신우는 제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저와 제 친구들을 강제로 카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주시영, 너 지금 새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안 떼? 오빠, 마침 잘 왔다. 오빠 온 김에 언니랑 언니 친구들 좀 데리고 가주라. 우리 카페 핫하고 젊은 사람들만 오는 곳인데 언니가 눈치 없이 아줌마들만 데리고 왔거든? 오빠가 이 사람들 좀 치워주라. 막내 신우의 말에 저는 두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때보다 더 폭발해서 막내 신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게 그려졌기 때문이었죠. 막내 신우의 말에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갑자기 막내 신우를 카페 안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을 쫓아갔는데 남편은 막내 신우를 사무실에 데리고 가자마자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박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랑 엄마 뒤통수 쳐서 너희 부모한테 돈 갖다 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때 내가 어떻게든 너를 집에서 쫓아냈어야 했는데 결국은 네가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구나. 오빠, 그 입 다물어? 그리고 오빠 자꾸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면 나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 나는 아버지한테 말해서 너 파양시키고 네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 다시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는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은 모르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우리가 적당히 눈 감아줬을 때 그만했었어야지. 오빠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오빠 동생이고 아빠랑 엄마 딸이야. 오빠가 나 내쫓고 싶다고 해도 엄마랑 아빠는 절대 나 안 내쫓을걸? 아빠랑 엄마는 지금 나만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남편과 신우의 대화를 들어보니 막내 신우는 시부모님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뜻의 내용이었습니다. 막내 신우가 시부모님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했고 남편이 왜 그동안 그렇게 화를 냈는지도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 빚이 많아서 이 카페 아버지 이름으로 냈다고 하던데 마침 잘 됐다. 이 카페 내가 너 못 주겠으니까 당장 손 떼고 가. 무슨 소리야 오빠? 이 카페는 내가 반년 동안 발품 팔아서 차린 내 카페야.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내 카페라고. 너 이럴 줄 알고 아버지가 빚 핑계대고 아버지 이름으로 차려준 거라고 하던데 너 몰랐냐? 그리고 아버지랑 엄마가 앞으로 너 또 그러면 내 맘대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당장 여기서 나가! 우리 아버지 카페에서 나가라고! 남편이 신우를 끄집고 밖으로 나가자 신우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내가 까불어서 미안해. 아까는 그냥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거였어. 나 이렇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오빠 나 한 번만 봐주라. 앞으로 다시는 언니한테 안 그럴게. 나는 너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주라. 이 일 아버지랑 엄마가 아시면 내가 너 쫓아내는 거 두 분도 별말 못하실 거야. 아버지랑 엄마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준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빌잖아. 오빠, 나 오빠 동생이야. 내가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은비 두고 가긴 어딜 가? 너 네 친부모랑 살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냐? 나는 너 같은 동생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들고 네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네 친부모들한테 가버리라고. 그 후 남편으로부터 막내 신우가 왜 시부모님들에게 입양이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시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시영이는 아버지 사촌동생의 딸인데 그 사촌동생이 엄청 가난했었다고 하더라고. 시영이 엄마가 시영이 임신했을 때 그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시절에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 시영이 친부모님들이 시영이 낳자마자
우리 집 앞에 애를 버려놓고 그 돈만 들고 도망을 간 거야. 아니 근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왜 아가씨를 입양하셔서 친딸처럼 키우신 거래? 시영이 가까운 친척들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못 키우겠다고 고아원에 보내라고 해서 뭐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랑 엄마가 시영이 데리고 온 거야. 엄마도 마침 그때 은비 나왔을 때여서 마음이 더 약해졌었나 봐. 은비랑 시영이 동갑이니까 그냥 쌍둥이로 키우시기로 결심하신 거지. 큰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의 딸을 입양해 친딸처럼 키우신 시부모님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두 분도 참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랑 엄마는 이왕 입양해서 키우기로 한 거 친자식들이랑 차별 없이 키우자고 해서 큰돈 들여서 유학도 보내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는데 시영이 걔가 호주 가서 살고 싶다고 아버지랑 엄마한테 2억을 받아가 놓고 사실은 호주 안 가고 자기 친부모들이랑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더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입양된 시영이 마음을 절대 헤아릴 수 없다면서 용서를 해주셨어. 그게 사실이야? 아가씨도 대단하다. 어떻게 아버님이랑 어머님을 속이고 그럴 수가 있어? 친부모를 찾았으면 찾았다.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2억을 받아가서 몰래 같이 사는 거냐고. 친부모들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안타까웠나 봐.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랑 자기 이름으로 대출해서 지방에 친부모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사줬더라고. 걔도 참 간이 크고 대단한 애지? 근데 아가씨,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거 아니야? 그럼 아가씨가 친부모님들이랑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걸 가족들은 우리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건데 왜 나만 몰랐지? 막내 신우 출생의 비밀과 막내 신우가 저지른 사건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시댁에 그런 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던 거야? 나도 이제 당신 가족인데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엄마도 알지만 엄마는 걱정이 됐나 봐. 그 시영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면 당연히 시영이 무시하고 그럴까봐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 내가 아가씨를 왜 무시해? 아가씨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했지. 나는 아가씨 무시할 생각 전혀 없어.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시다. 막내 신우가 남편 손에서 쫓겨나고 난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사실 막내 신우는 성인이 되자마자 자기 친부모들을 스스로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용돈들을 10년 동안 친부모들의 생활비로 보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막내 신우는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들은 방 안에 계시고 남편만 막내 신우를 상대했습니다.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아버지랑 엄마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오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어? 나 이번에 진짜 정신 차리고 회사 구하면서 아빠랑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너희 부모가 아버지한테 빌려갔던 3억이랑 네가 우리 집에서 가져갔던 2억 해서 총 5억부터 가지고 오면 너 다시 받아줄지 말지 생각해볼게. 지금 나랑 아버지는 너 어떻게 파양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 파양 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서류 받아보고 놀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파양이라는 말에 막내 신우는 울고불며 남편에게 매달렸다가 저에게 매달리기도 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신우가 안타까워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미 시부모님들과 남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미 너를 몇 번이나 용서하셨어. 키운 정이 무섭다고. 네가 네 친부모한테 붙어 산 거 알면서도 용서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네 인상 보니까 더 이상 용서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 아버지도 엄마도 이제 너 포기했으니까 너도 이제 그만 너희 부모한테로 돌아가.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시부모님들은 막내 신우를 파양시킬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30년 동안 제 손으로 키우셨는데 부모가 어떻게 딸을 내칠 수 있겠나요? 물론 시부모님들도 신우가 괘씸해서 더 이상 용서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는 했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는 않으셨는지 남편에게 일단 파양은 하지 말자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부가 어느 날 갑자기 막내 신우를 파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환아, 그 시영이 파양 알아보던 거 계속 알아보고 그 어떻게 해서든 시영이 파양할 수 있게 네가 힘 좀 써봐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으니까 그쪽으로 잘하는 변호사부터 알아봐.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설마 시영이한테 또 무슨 연락 받으신 거예요? 어제 새벽에 그 시영이 그게 자기들 친부모들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우리한테 효녀 노릇 해줬으니 그 값을 쳐서 자기 부모들한테 주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른다. 시영이 보고 너 키워준 값을 우리가 되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니까. 자신들이 나 때문에 웃고 행복했었던 걸 생각하면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게 아니겠냐. 시부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막내 신우의 정신 상태를 봤을 때 사회에 멀쩡히 풀어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자기가 달라는 만큼 돈 안 주면 우리를 아동폭력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네 엄마 시영이 때문에 충격받아서 밥도 못 먹고 저렇게 하루 종일 울고만 있잖냐. 시부모님들이 막내 신우를 파양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부터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막내 신우는 결국 파양이 돼 친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는데 파양이 되고 나서도 자기 가족들 먹고 살 돈 좀 빌려달라고 한동안 저희 시댁을 꽤나 괴롭혔습니다. 어찌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시부모님들 해외에 있는 이모님 댁으로 피신을 할 정도였죠. 솔직히 저는 막내 신우 일도 일이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편에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며 원망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러지 않아도 남편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도 하고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막내 신우가 차린 카페는 둘째 신우가 넘겨받게 됐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쌍둥이가 임신이 돼 쌍둥이 딸을 낳게 됐답니다. 제가 낳은 쌍둥이 아이들은 시부모님들이 보시면 파양된 막내 신우가 생각이 나실까봐 저는 일부러라도 저희 아이들을 시댁에 자주 데리고 가지 않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다고 해도 저희 시부모님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겠죠?